치니오스킨 1.17 버전 업데이트 완료했고요. 해당 파일은 치니오스킨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셔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기능들이 바뀌었는지. 항상 저는 업데이트 할 때 그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따로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문서 번호 3743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이번 1.17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쭈루루루 적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애드온 부분 몇 개 좀 추가했고요. 포스트잇 모듈이라고 해서 아마 보신 분 계시겠지만 진짜 포스트잇처럼 꾸며놓은 모듈이거든요. 네, 여기 있죠, 요거. 특이점은 필기체로 적용을 한 거, 그리고 한 문단씩 구별 짓기 위해서 앞에 요거 샵을 추가했다는 거, 그리고 그냥 넣으면 좀 심심하니까 마우스 올리면은 지금 이렇게 포스트잇 끝부분이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요런 정도의 기능을 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정보랑 블로그 정보 모듈 URL 텍스트 주소 입력 시 사이드바의 가로 사이즈를 초과하여 넘어가는 문제 수정.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에 이 텍스트가 길어져 버리면 이게 가로로 쭉 초과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그를 고친 내용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정보 모듈 아래 SNS 관련 아이콘 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됐으니까 이거 응용하는 방법은 스킨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HTML에서 컨트롤 F 눌러서 SNS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프로필 정보라고 하셔도 됩니다. 블로그 정보. 그러면 이쪽 부분이 요 사이드바에 요 엘레멘트 여기 이 부분이 검색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NS 부분을 찾으시고 수정할 부분은 그냥 여기 있는 요 계정, 자기 계정 부분을 지금 여기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본인의 그 계정 URL로 세팅하시면 되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 다음에 이메일은 수정할 게 없습니다. 네, 이메일은 수정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두시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4개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는 그냥 새로운 글쓰기 에디터에서 뭐 오류라든지 뭐 스타일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한 거고요. 본문 줄바꿈 옵션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영어랑 한글이랑 이게 다른데 영어로 쓸 때는 단어별로 끊어서 이제 아랫줄로 내려가게 돼 있고요. 한글의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글자별로 끊겨서 다음 줄로 넘어가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현재 기본 글씨체를 이제 이롭게 바탕체로 변경했습니다. 저는 1.16 버전은 리디 바탕체였죠. 근데 좀 다소 두껍게 나오는 게 좀 계속 걸려서 더 얇은 거 없을까 해서 검색해 보니까 이롭게 바탕체도 꽤 비슷한 폰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독성도 나쁘지 않아서 이롭게 바탕체로 적용을 했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 본문 이롭게 바탕체가 안 나올 때 나눔 고딕체로 출력되도록 수정했는데 네, 확인해봤는데 익스플로러에서도 잘 나옵니다. 이롭게 바탕체. 혹시나 이롭게 바탕체 파일이 뭐 손상됐을 경우에 나눔 고딕체로 로딩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형 신형 글쓰기 에디터 공통된 사항인데 본문 리스트 스타일이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나왔었어요. 그거를 이제 다시 수정을 해놨습니다. 새로운 글쓰기 에디터 신형이죠. 신형 글쓰기 에디터에서 본문 가로폭보다 작은 이미지가 긴 내용의 캡션, 그러니까 자막이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 밑에 자막 다는 거 있죠. 거기 텍스트를 이미지 가로 사이즈보다 길게 입력할 때 이미지가 자동으로 그 좌측에 배치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형 글쓰기 에디터가 단점이 뭐냐면 구형은 그렇지 않은데 신형은 이미지 하나 넣으면은
이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사진에서 좀 짧은 게 뭐가 있을까요? 썸네일 부분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걸로 썸네일. 지금 여기 있는 게 요 자막 캡션 부분인데 이미지 가로 사이즈보다 지금 작죠? 그래서 이거 미리 보기 해보면은 네, 초과될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썸네일이라는 글자의 가로 사이즈가 이미지보다 작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초과됐을 때, 길 때 이렇게 됩니다. 옆에 여백이 생겨요. 이미지 옆에. 이거를 조절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의 코딩 실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거는 아마 스크립트를 해가지고 가로값 불러와서 하나에 대해서는 가로값 불러온 다음에 적용하는 건 성공했는데 문제는 첫 이미지에 대한 가로값을 불러오다 보니까 이 모든 본문에 있는 모든 이미지 사이즈가 다 동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지금은 중단 상태고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냥 본문 여기 이미지 가로 사이즈보다 캡션을 작게 달아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글쓰기 에디터 마찬가지인데 이미지 테두리에 이제 피규어라는 그 태그가 있죠. 거기에서 본문 img 이미지가 아닌 그러니까 피규어의 아웃라인이 생성되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 여백의 가장자리 부분에 회색 테두리가 생기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놨어요. 이 부분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문 리스트 기능 스타일 수정. 그래서 그 방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리스트 부분 있죠. 리스트 어디 있죠? 리스트가 네, 요거죠. 구형신형 에디터 여기 이 부분인데 여기다가 그냥 그 리스트의 뭐 색상이나 그런 걸 수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글쓰기 에디터에서 인용구 1 스타일이 적용이 안 되던 문제를 다시 수정했고요. 이제 본문 상단 애드센스 저는 두 개를 배치하는데 일부 구간에서 광고가 세로로 이렇게 두 개가 세로로 나열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모바일에서 볼 때 본문 내용보다 광고가 두 개가 연달아 배치되니까 아예 화면 자체는 다 광고만 나오거든요. 이러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래서 요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를 수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친유해둔 본문 목차 모듈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운로드 페이지도 있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여기가 목록이 엄청 길잖아요. 본문 내용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전자책에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누르면은 해당 위치로 바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모바일에서는 친유 스캔으로 안 나옵니다. 얘를 딱 눌러보면 딱 그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려면 물론 요 맨 위로 버튼 누르면 돼요. 근데 말 그대로 맨 위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 목차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차 버튼을 누르면 다시 리스트 부분으로 빠르게 옵니다. 그리고 또 이동하고 그리고 다시 목차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그 소제목 부분을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이거 설정하는 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따로 페이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리고 스타일 변수, 보더, 요 테두리거든요. 보더 레디어스라고 해서 둥글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볼까요? 관리자에서 스킨 편집에서 HTML 가서 CSS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있거든요. 보더 레디어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기본값은 0입니다. 0은 모서리가 아예 둥글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각이죠. 여기다가 10픽셀을 입력해 볼게요. 10픽셀 적용. 그리고 세로 고침 해보면 지금 보시면은 둥글기가 이렇게 적용이 됐죠. 다 사이드바에도 둥글둥글, 여기 헤더에 둥글둥글, 그 다음에 본문에도 여기 둥글둥글둥글둥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댓글에도 둥글둥글둥글둥글 적용이 돼서 조금 더 개성 있게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 둥글기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 다시 원래대로 하려면 0으로 해서 적용. 자, 그리고 인디케이터 바 적용을 했는데 프로그레스 바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여기 요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회색 부분? 스크롤 내릴 때마다 회색 부분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본문의 그 내용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는 UI예요. 예전부터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명칭을 몰라서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우연찮게 얻어 걸려가지고 바로 이 녀석의 정체를 알고 나서 검색을 해가지고 바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생각보다 적용하는데 뭐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본문량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대충 이제 50%반 정도는 읽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인디케이터 바 적용. 그 다음에 커스텀 div 박스 css 메소드 수정 및 스타일 추가를 했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것도 지금 새로운 스타일의 그 div 박스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푸터 영역에 스킨명과 버전 표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시 또 공지를 드리자면은 제가 진요 스킨을 무료로 배포하는 건 목적이 있죠, 목적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티스토리 유저분들이 이 스킨을 좀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홍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스킨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홍보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보통 제작자와 스킨명이 푸터 영역에 들어가요, 푸터 영역에. 푸터 영역은 맨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푸터 영역인데 여기를 수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 이거를 아예 여기를 지워버리거나 이 부분을 아예 본인명으로 바꾸던가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러지 마시고 푸터 영역은 그냥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무료로 이 스킨을 쓰시지만 저 역시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터 영역은 수정 불가입니다. 그 다음에 댓글 방명록 비밀글 버튼을 아이콘 토글 스위치 모양, 이걸 뭔 소리냐면 과거에 비밀글 쓸 때 그냥 체크 박스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는 형식으로 한번 클릭하면 체크되고 한번 클릭하면 또 없어지고 또 한번 클릭하면 체크되고 이런 식인데 이 부분을 좀 수정하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버튼 모양을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비밀글 모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비밀글 모드가 꺼지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지금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게 안 보이지만 엣지를 한번 접속해 볼까요, 그러면? 엣지에서 대략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서 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비밀글 버튼 원래 체크 박스여야 되는데 그거 없애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비밀글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시고 댓글 남기면 그 댓글은 비밀글로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이쁘죠? 네. 만들고 나서 저도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반응형 미디어 컬이 본문 폰트 크기를 1000픽셀 해상도 기준으로 이제 다르게 적용을 했는데 1000픽셀 미만은 글자가 좀 작아져요. 0.1 EM 정도 줄어들어요. 모바일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예전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조금 너무 좀 폰트가 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살짝 줄였습니다. 새로운 글쓰기 에디터, 본문 이미지 좌측 중앙 우측 정렬 임의로 되지 않던 문제 수정. 뭐냐면은 그 새로운 글쓰기에서 사진을 예를 들어서 적용할 때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왼쪽 정렬. 왼쪽 정렬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나오고 지금은 나오거든요. 근데 과거에 1.16 버전은 이게 안 됐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하면은 다시 또 가운데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우측 오른쪽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게 안 됐어서 이거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이번 1.17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핵심은 여러 가지 뭐 버그랑 오류들을 이제 수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치뉴에도 몇 가지 스타일을 추가를 했고요. 제일 큰 업적은 이제 요거랑 방금 보여드렸던 요거 비밀글 모드 적용할 때 이렇게 예쁘게 토글 모양의 버튼으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가장 이번 업데이트에서 뿌듯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리스트 적용하는 거를 설명을 지금 드릴까요? 말일까요? 참고로 리스트 적용했을 때 장점이랑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방문자가 이제 원하는 내용을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막 스크롤하면서 찾을 그런 이제 수고로움이 이제 덜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소목록을 보고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단점은 사실 단점도 아니에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애드센스 자동 광고하면 본문 중간에도 그 광고가 들어가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필 방문하신 분이 그냥 본문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분만 확인을 할 목적으로 방문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애드센스를 아무래도 건너뛰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바로 이쪽으로 가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나가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네. 다 읽고 갈 겁니다. 뭐 이 정도 장단점이 있는데 리스트 메뉴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건님. 네. 궁금한 게 있으시군요. 예, 여쭤보십시오. 네. 마음껏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애드센스에 관한 거는 최대한 질문을 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애드센스에 대해서 몰라요. 저도 잘. 저는 이제 묵묵하게 어떤 글을 써야지 더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까 이것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좋은 걸 쓰면 알아서 애드센스 수익은 올라갈 테니까요. 저는 블로그를 약 일주일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라소리님 반갑습니다. 우연찮게 네, 제 스킨을 쓰셨군요. 쓰신 게 아니고 본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YY님. 반갑습니다. 스킨을 잘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효자선 저한테 배운 분? 저한테 배운 분인 것 같다는 이야기죠. 지금 가르쳐 주시는 분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분의 뭐라 해야 되나? 블로그라든가 그런 거 알고 계시면은, 예, 여기다가 알려주시기 좀 뭐하다 하시면은, 제 지메일로 따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르쳐주고 계신 분의 블로그는 시니어스킨을 쓰지만 광고 없이 그냥 글만 쓴다는 이야기군요. 광고를 안 넣은 블로그를 8개월이나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저도 무슨 상황인지 이게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뭐라고 드릴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가르쳐 주시는 분께서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8개월 정도를 광고 없이 운영을 한다는, 그럼 본 블로그가 아닐 수도 있고요. 테스트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희건님께서 그분에게 무엇을 배우는지가 저는 되게 궁금하네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운다는 건지가. 잠시 다시 일로 넘어와서 이 목차 리스트 적용하는 거를 잠깐 안내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거 조금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신형에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 만드는 거는 여기 있는 어딨냐? 네, 요 리스트 요걸로 이용을 합니다. 구형에도 있거든요. 리스트. 일단은 리스트 1. 요 눌러주면 리스트 1, 리스트 2, 리스트 3. 대충 그냥 3개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라기에는 전투기 모함대 혹은 장군들 죽음을 쓰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것은 필수를 부르고 쓰는 법에서 이제 도메인 구매 뭐 등등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네.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자, 이렇게 리스트,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소제목들. 이렇게 제목을 꾸며놨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스타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미리 보기 해보면은, 그냥 딱 이 기본 형태가 되겠죠? 얘를 감싸줘야 됩니다. 기본 모드에서 HTML로 바꾼 다음에, 계속 구형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신형으로 글 쓰시는 겁니까? 저는 코딩할 때 코딩과 관련된 글은 신형으로 쓰고요. 그냥 일반적인 글들 있죠. 뭐 제품 리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등. 그런 거는 아직까진 구형으로 씁니다. 특히나 구형으로 쓰는 이유는, 구형을 리뷰 같은 걸로 쓰는 이유가 신형 에디터가 이미지 넣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렵냐? 뭐 워터마크 넣는 게 어려워요. 그 구형 같은 경우는 이미지 그 포토 에디터가 한번 열리고 거기에서 편집한 다음 들어가니까 일괄 적용이 되는데, 신형은 이미지가 그냥 바로 업로드가 돼버려요, 본문에. 그래서 그 워터마크 적용하려면 이미지 하나하나를 다 해야 돼요. 그럼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죠? 이미지가 만약에 20개다. 그럼 20개를 다 일일이 클릭해가지고 다 워터마크 넣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그 단점을 커버할 수는 있죠. 포토샵 같은 데서 미리 그냥 아예 이미지에다 워터마크 작업을 한 다음에 그냥 불러오면 되겠죠. 네. 아무튼 최대한 저는 이제 구형보다는 신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형으로 하면은 일단 코딩 자체가 덜 복잡해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깔끔하게 그냥 자신이 현재 지금 작업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만약 구형해서 글을 쓴다. 똑같이 해볼게요. 리스트 1. 그러면은 여기 있죠? 리스트 1. 리스트 2. 리스트 3. 이렇게 해서 상태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가로로 막 배치가 됐어요. 지저분하게.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상한 div 태그가 들어와요. 이 div 태그가 솔직히 여기서는 쓰일 일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새로운 글쓰기는 div 태그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배치돼서 아주 보기가 좋아요. 코딩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가로보다는 세로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금 신형으로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워터마크 넣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신형을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코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네, 여기 기본 모드, 여기서 요거 리스트 만들고, 그 다음에 HTML에서 이 부분이거든요. UL.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래서 여기를 감싸줍니다. div. 클래스명은 이 div의 이름은 rgy list입니다.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리스트가. 여기까지는 지금 기본적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클릭할 수 있는 요소가 없죠. 링크 태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 줄 겁니다. 리스트 1, 리스트 2, 3. 대충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갔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 1에다가 소제목을 넣어야 되겠죠. 소제목 스타일, 만듭니다. 자, 이 리스트 1을 클릭했을 때 이 리스트 1로 가야 되고, 2를 클릭했을 때 2로 가야 되고, 3을 클릭했을 때는 3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링크를. 우리 링크 있죠? 링크? 요거 링크 삽입하는 거. 네. 지금 이게 클릭이 안 되는 거는 여기 주소가 없어서 그래요.
구형에서는 이게 주소가 있든 없든 클릭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이 신형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https 뭐 이렇게 해서 쭉 써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귀찮기 때문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HTML에서 지금 이 부분입니다. 리스트 얘를 링크 태그로 감싸줍니다. A 태그 그 다음에 href 요게 기본적인 링크가 걸려있는 지금 현재 상태예요. 이 href는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거 보통은 여기에 URL 주소 들어가죠. https rgy0409 tstory.com 다음에 슬러시 다음에 문서번호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본문 내에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 샵 그 다음에 이건 자유예요. A01 A01이라고 할게요. 샵 A01로 이동을 하게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샵 A01을 여기다가 요 H3 리스트 1 들어간 여기 있는 소제목에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ID 값을 줍니다. 여기서는 ID 값. 그래서 A0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H3이라고 하는 요 소제목 태그가 ID 값을 갖는데 A01이라는 ID를 부여를 한 거예요. 요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만들고 싶은 걸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렇게 얘랑 얘랑 얘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발음이 좀 어눌하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이것만 바꿔주면 됐고 얘도 숫자만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A3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미리 보기 해볼게요. 이제 클릭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겼는데 지금 이게 미리 보기여서 클릭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요 문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부분. 얘는 좀 기니까 다른 걸로 확인해 볼게요. 요걸로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다가도 몇 개 넣어놨으니까. 수정해서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 상태. 지금 이 부분인데 잠시만요. 티스토리 상위 노출을 시켜버리는 코드값도 있다고 제가 어디서 그런 거 다 그냥 지금 뭐 그니까 상위 노출이 뭐니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좋은 문서는 알아서 상위 노출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퍼갈 거고 각종 커뮤니티에 링크를 걸어줄 거예요. 유저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티스토리 블로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글을 쓸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글은 알아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굳이 상위 노출 시키려고 아등바등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HTML 상태를 보면은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죠? 이 부분입니다. 샵 RGY, 저는 RGY0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아이디명을 입력해 놨습니다. 그럼 RGY01은 요 샤오미 심플웨이 손세정기 4세대 소제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얘가 손세정기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이죠? 보시면은 H3 태그 옆에 ID 값이 있고 ID 값 안에 RGY01이라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그 ID 값을 다 심어놓은 겁니다. href라는 태그를 활용을 해서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됐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당 위치로 여기 딱 있죠. 모기 퇴치기. 그리고 미지아 모기 퇴치기. 이렇게 바로바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목차 모듈입니다. 근데 지금 얘가 조금 원래 이게 위로 가야 되는데 얘가 좀 내려갔네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상적으로 왔는데 뭔 일이지? 아무튼 이제 목차 모듈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바보같이 이걸 빼놨네. 그쵸? 네. 여기 있는 요 리스트 폰트를 본문 폰트 변경하는 것처럼 변경하는 거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요 리스트 요 글씨를 이 글씨를 본문 폰트니까 지금 이렇게 바탕체로 바꾸는 게 가능한가? 지금 그거 여쭤보시는 거죠? 맞나요? YY님 맞나요? 만약 그게 맞다면 변경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CSS에서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컨트롤 F 눌러가지고 본문 목차 이렇게 띄어쓰기해서 검색하시면은 해당 모듈의 스타일 부분 검색되거든요. 그게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여기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에서 텍스트 수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 있죠. 지금 현재 저는 나눔펜 스크립트라고 하는 그 폰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손글씨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우시고 뭐 이렇게 바탕체로 바꾸시든지 아니면은 뭐 원하시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리디 바탕체로 변경하시든지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를 수정하시면 돼요. 리스트 부분은. 여기 폰트 사이즈, 여기도 원하는 크기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맛깔나게 원하시는 걸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리스트 요 목차 모듈은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목차 버튼이 있어요. 목차 버튼. 얘 누르면 바로 여기로 오거든요. 저 목차 버튼은 현재 이 본문에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 목차 모듈을 활용을 하는 그 문서에다가만 넣으시면 돼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본문 끝에다가 처음에 넣어도 중간에 넣어도 되고 막 한데 그냥 편의상 저는 본문 끝에다 넣고 있거든요. div id는 요 태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죠. 샵 rgy 탑이니까 rgy 탑이 들어간 id 값으로 이동을 해라 그 뜻이고요. 수정할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고정이고 뭐 목차 요 글씨도 뭐 바꾸시려면 바꿀 수도 되고, 아무튼 요 rgy 탑 어디 들어갔냐면 방금 저희가 만든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그래서 그 목차 버튼 눌렀을 때 일로 오는 겁니다. 요 모듈로, 리스트 모듈로. 본문 마지막에다 넣었으니까 이렇게 목차라고 여기 나오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지만 이거는 실제로 적용된 모습을 보면은 살펴보면 본문 아래에 없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본문 아래 보실까요? 없죠? 본문 아래 목차 뭐 이렇게 없죠? 여기로 가요. 네. 그래서 스크롤 하면 나타나고요.
좀 읽다가 목차로 다시 가고 싶다 얘 눌러버리면 이게 좀 버그가 있어요. 두 번 눌러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용 스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용 스킨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홍보를 해주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푸터 영역 있죠, 푸터 영역. 여기는 제작자를 위한 배려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수정을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뭐 마음껏 수정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 스킨을 이제 쓰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도 이 스킨을 보면은 뭐 마음에 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스킨 제작자에 대해서 찾게 될 텐데 뭐 그 댓글 주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가장 아래에 보통 이제 스킨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여길 보고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수정을 하지 않는, 최대한이 아니고 수정 금지입니다. 네, 수정 금지라고 못 박아놨으니까 시니어 스킨을 쓰시면은 꼭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문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방송을 원래 1시간 정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대략 10분, 20분 정도 나오게 되네요. 첫 줄, 아니요, 여기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나오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닉네임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이 두 개만 정이에요. 네. 여기는 여러분들 스킨 적용하신 분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건강을 좀 여러분들도 좀 건강에 많이 만전을 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대상포진에 와버려가지고 지금 2주째 고생 중입니다. 좀 심하게 왔거든요.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데 아우 정말 첫 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 다른 분 질문 없으실 때 괜찮으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글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질문 바로바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YY님. 그리고 희건님은 너무 궁금한데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괜찮으시면 지메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댓글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본문과 모바일 글씨 크기를 별도로 지정하고 싶은데 CSS에서 진짜 본문 안에 있는 폰트 사이즈를 조절하면 PC에서 보는 본문 크기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 볼 때 크기도 바뀌는, 그러죠. 바뀌죠.
그렇죠. 아, 그거 1.17 이번 버전에서 추가했습니다. 네. 그 CSS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진짜 본문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폰트 사이즈는 이제 모바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기준이고요. 그다음 아래쪽에 가시면은 미디어 쿼리 부분이 있어요. 미디어 쿼리. 미디어 쿼리에 어느 어디에다가 세팅을 해 놓았을까? 미디어 쿼리. 아, 여기다가 추가를 안 해놨네요. 제가.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이게 원본이니까. 네. 지금 1.17 버전에 맨 아래 가시면은 미디어 쿼리 맨 아래 최소 가로 최소 크기 1200 픽셀 이상부터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그냥 데스크탑의 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의 그 본문 크기 값이 1.1 기본이 지금 1 EM으로 되어 있어요. 모바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 가로 사이즈 1200 픽셀 이상 넘어가게 됐을 때 폰트 사이즈가 이제 1.1로 커집니다.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 그 문서 간, 그 줄 간격. 모바일은 1.5인데 0.1 늘었죠. 1.6. 요거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 부분. 요 부분 수정하시면 되고. 만약 나는 1200보다는 좀 더 일찍 변화를 시켜주고 싶다. 뭐, 한 1000 픽셀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죠. 지금 이 부분. 미디어 쿼리 1000 픽셀 이상. 여기다가 얘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만큼을 잘라내기를 해서 뭐 여기다가 붙여도 되고 해서 여기 빈 공간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바일 따로, PC 버전 따로 이렇게 두 개의 그 폰트 값도 폰트명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바꿀 수 있고 라인 간격도 바꿀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다가 제가 왜 추가를 안 해놨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이거 보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편해서, 네. 제가 여기 못 봤네요. 미디어 쿼리에 있는 가로값은 모든 디바이스의 최대 해상도만 다르지, 그 구간은, 뭐라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이 화면이 FHD거든요. 그러니까 1920 곱하기 1080이니까 대략 1000이라고 하면은 절반이죠. 절반. 그리고 성능이 좀 다소 낮은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1200에서 뭐 1366인가 아마 이런 제품도 많아요. 그러면 거의 1000픽셀 이상이니까 4분의 3 정도 창이 커졌을 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해상도에 따라서 맞아요. 달라질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1000픽셀 이상이라고 하면 아마 지금 현존하는 모든 디바이스가 다 적용이 될 거거든요. 다 1000픽셀 이상일 거예요. 해상도는.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도 2000 넘어가는 것도 많으니까요. 아무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신의 디바이스의 최대 해상도를 생각해서, 그리고 너무 막 그 해상도에 맞춰서 뭐 폰트를 뭐 하면 물론 좋죠. 근데 그거 머리 아파요. 그냥 두 단계로 나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처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눈 이유가 다 있어요. 어차피 지금 최대 해상도는 다 높은 디바이스가 많고, 그리고 이건 아마 그 블로그 운영하는 카테고리마다 방문자의 유입이나 뭐 다르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PC 버전에서 유입을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이런 콘텐츠 자체가 다 대부분 강좌니까요. 근데 강좌를 보통 스마트폰에서 안 본단 말이죠. PC에서 검색해서 많이들 보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최대 해상도에선 폰트 이 정도만 나오면 되겠다, 요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두는 편이에요. 저조차도 스마트폰으로 제 블로그 잘 안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의 블로그가 어떤 그런 카테고리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대체적으로 이런 카테고리는 PC에서 많이 보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구글 그 서치 콘솔이랑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디바이스에서 많이 유입이 되는지를.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에서 많이 들어오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그거에 맞도록 이제 설계를 하는 게 맞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C에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PC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폰트를 찾으려고 했었고, 크기도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어서 이걸로 많이 좀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죠. 개인의 그 고유 콘텐츠는 무조건 필요하다, 항상 늘 말씀을 드리는데, 블로그에서 댓글 남겨주시고 방명록 남겨주시는 분들의 티스토리를 다 한 번씩 방문을 해봐요. 이분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니까. 근데 몇몇 분들 빼고는, 진짜 손에 꼽힐 정도의 분들 빼고는 나머지는 솔직히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겁나 겹친다는 얘기죠. 카테고리가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도 볼만한 거, 저 블로그가도 있는 거, 이런 뻔한 그런 카테고리는 당장은 숨통은 트이게 할 수 있겠지만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저는 카테고리가 가치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당장 유입되는 거, 뭐 방문자 수 뭐 늘려서 애드센스 수익 얻는 거,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10년 뒤에도 내 블로그가 과연 어떤 형태로 있을 것인지. 네. 제가 티스토리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이 딱 그랬거든요. 10년 뒤에 이 블로그가 얼마나 알려지게 될까? 요거를 되게 많이 상상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이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지금 티스토리는 한 5년, 6년째 이제 됐고요. 5년은 넘겼으니까 앞으로 또 5년 뒤에는 얼마나 더 많이 발전을 할지가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지금 이걸로 이제 하나의 콘텐츠는 이제 완성했어요. 시니어 스킨을 완성을 했고, 이걸로 이제 계속 개발을 이제 하면서 두 번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만화죠. 내덕마의 추억. 그 만화를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완결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세 번째 것도 생각해놨어요. 그러니까 티스토리에서 잘 없는 걸
해요. 저는 개인 성격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건 좀 너무 식상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이미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블로그 가도 얻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이 블로그 올 필요가 없거든요. 반드시 내 블로그에 와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저는 지금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지만 티스토리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의 딱 그런 커리큘럼이 갖춰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쪽 세계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도 나도 많이 하니까 어중간한 콘텐츠로는 승부를 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특이한 블로그 되게 많이 몇 개 알고 있는데 곤충으로 이제 계속 곤충 이제 그 관찰일지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엄청 유니크하거든요. 그것도. 그리고 어떤 분은 본인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계속 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약간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도 계세요. 본인 몸에다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면서 그런 콘텐츠는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1년 뒤에 5년 뒤 일을 생각을 해보면 그걸 만약에 꾸준히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정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애드센스 수익을 쫓아서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고요.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혹시 뭐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나중에 질문할 게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질문을 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질문을 받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 혼자 떠들면은 무의미하잖아요. 내일 배움 카드라고 정부 지원해서 좋은 뭔지 압니다. 수업을 들어볼까 하는데 컴퓨터 학원에 HTML, CSS 이름의 과정을 들으면 티스토리 HTML, CS 공부 도움이 될까? 다 생소한 용어라. HTML5, CSS3. 네, 제가 치뇨스키를 만들려고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국비 운영으로 이제 교육학원을 다녔고요. 거기에서 웹 퍼블리싱 과정을 배웠습니다. 목적이 티스토리 스킨 제작이어서 솔직히 이거를 학원에도 말해도 몰라요. 어차피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이런 걸 이렇게 배우려고 한다. 아니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배우고 싶다. 뭐 이런 거는 그냥 학원에서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수업의 과정을 절대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놓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거의 흡수를 했어요. 진짜로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였어요. 모르는 거는 그날 무조건 이해를 했어요. 물어봐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계속 집요하게 여쭤봐가지고 완벽하게 제 머리로 이해를 하지 않는 한은 집에 안 갔어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술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마술도 모르면 한없이 신기한데 막상 알고 보면 엄청 허무하잖아요. 요 웹코딩도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나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라고 그냥 쉽게 이렇게 알게 되는데 모를 때는 진짜 한없이 궁금하고 막 헷갈리고 막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수업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티스토리에 대해서
알려주진 않아요. 티스토리의 그 HTML과 CSS는 약간 좀 미묘하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수업 과정 아마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면은 아마 티스토리 스킨 만드는 건 아마 문제 없이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스킨까지 못 만들더라도 다른 사람 거 그 스킨 같은 게 편집하거나 아니면 약간 몇 개 수정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거나 요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어요. 웹 퍼블리싱이 결국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배우는 거예요. 똑같은 수업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말만 좀 다르지. 그 안에서 가르쳐주는 수업 내용은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배우시면 돼요. HTML5랑 CSS3랑 자바스크립트랑 뭐 jQuery랑 등등등등 뭐 이런 거 다 아마 과정에 나올 겁니다. 미디어 쿼리 반응형 웹 배우는 거랑 다 있을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막히는 게 있을 때 질문할 사람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무조건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다행히 성격이 좋으신 분이셔서 잘 도와주셨어요. 네. 그 점에서는 정말 행운이죠. 그런 거, 내가 이런 거 질문하면은 이 사람이 귀찮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중요하니까요. 배우려고 들어간 거니까요. 그리고 뭐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웹코딩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매주마다 원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지만 매주마다 서울 가서 원래는 교육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번 달부터. 아무튼 코로나가 좀 이제 완전히 거의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활동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슬슬 오프라인 이제 그 교육도 이제 진행할 건데 더불어서 코딩 교육도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스토리 쪽에 맞는 교육을 한번 해볼까? 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킨 만들기 수업이 되겠죠, 아무래도. 티스토리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헷갈렸거든요. 제가 처음에 스킨 만들 때. 이제 HTML, CSS는 이제 다 마스터해서 거의 이제 꽤 찼는데 얘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티스토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강의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할 때 도움도 받고 동등한 관계로 있다신 거 봤는데 디지털 외적으로 다음 도움을 받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 것인지 영상 관련인지 딱히 생각해 보신 건 아닌지. 꼭 티스토리 쪽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쪽은 또 요즘에 2D 그러니까 2D면은 애프터 이펙트 같은 요런 거 그래픽 쪽에 많이 좀 꽂혀 있거든요. 네, 온라인 커리큘럼은 클래스 101이나 뭐 이런 데 수업이 엄청 많은데 솔직히 그런 데서 그렇게 막 호평이 있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네.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근데 물론 저 같은 완전 생초보 분들은 아마 보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긴 되겠죠. 아무튼 그런 만약에 2D 같은 거 뭐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서로 윈윈 관계로 더 발전할 수도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엄청 깊게 생각한 건 아니어서 그냥 딱 여기까지만 그냥 상상만 해봤습니다. 상상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지뉴스킨 그 1.17 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이제 했고요.
좀 자세하게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스킨에 대해서 소개글이랑 이런 설명서 다 써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이렇게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라방을 하기 전에 여기 있죠, 여기다가 또 배너로 미리 예고를 해놓을 테니 관심 있으시면은 방문하셔서 청취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 스킨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 라방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